네, 김포 초등학교 6학년 1반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경술국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를 개혁을 하면서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어떤 치밀한 계획과 전술 아래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우리는 그 해그 특사라든지 그다음에 의병이라든지 어떤 애국 개몽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일본의 무지막지한 어떤 그런 학살에 우리나라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기면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이때가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자, 이를 통해서 무엇을 뺏깁니까? 네, 외교권이 완전히 뺏기게 되죠. 자, 그로부터 인해서 한 5년 후에 자, 1910년이 됐습니다. 1910년. 자, 이 사이에 무엇을 뺏기냐면, 자, 경찰도 이제 우리나라가 하지 못하고 일본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법권, 재판도 일본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법권이 다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네,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910년이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일제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1910년을 자, 1910년이 경술련입니다. 경술련. 자, 경술련의 국치입니다. 자, 경술국치. 1910년 경술국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경술국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 경술국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이 경술국치를 통해서, 자, 일제가 을사조약 때 통감부를 세웠다 그랬죠. 이제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라는 큰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경복궁 앞에. 자, 조선총독부를 세워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가 됩니다. 무단 통치라고 하면은 무력과 억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술국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을사늑약은 1905년이고요. 1905년. 그 다음에 경술국치는 1910년입니다. 5년 차이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경술국치 이름이 좀 어려운데 경술은 뭐냐면, 자, 1910년을 경술련이라고 합니다. 경술련. 자, 국은 뭘까요? 자, 나라입니다. 나라 국자. 나라. 치는 뭘까요? 치욕적이다.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자, 그래서 연결해 보자면 경술국치라고 하면은 1910년에 있었던 나라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술국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날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을사늑약 때 1905년 때 외교권이 박탈되죠. 자,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박탈됩니까? 네, 사법권이 박탈되고 그 다음에 경찰권이 박탈된다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네, 이제는 1910년이 됐습니다. 1910년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대한제국이 일제 강제로 무엇을 뺏기냐? 통치권을 뺏깁니다. 통치권. 이제는 통치를 누가 할까요? 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일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은 이 경술국치 1910년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는 어떻게 되냐면 1910년부터 우리 강복을 몇 년도에 했을까요? 네, 1945년 8월 15일 날 하죠. 8월 15일. 자, 이때가 무엇이죠? 네, 광복. 자,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자, 1910년은 경술국치죠. 그러니까 총 몇 년이냐면, 자, 총 몇 년입니까? 네, 6년. 36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36년간. 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을사조약 때는 어떤 건물을 세웠다 그랬죠? 네,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통감부라는 건물을 세웠다 그랬죠. 자,
1910년에 경술국지를 기해서는 통감부가 사라지게 되고 건물을 다시 짓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이 뭐냐면 자, 조선총독부입니다. 다시 이름이 뭐냐면 조선총독부입니다. 자, 이 건물이 조선총독부의 그 모습입니다. 자, 어디다 지었냐? 자, 경복궁에 집니다. 경복궁. 우리가 내일 가죠. 내일 경복궁. 야, 경복궁에 조선총독부를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궁궐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을 꺾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일사조약 때는 통감부를 세우고 통감이 왔다 그랬죠.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라 그랬죠.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를 세울 때는 누가 조선총독부의 장이 되냐? 총독이 장이 됩니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되는데 직책의 이름입니다. 총독은. 자, 총독에 누가 임명이 되냐? 군인이 임명됩니다. 무지막지한 사람이겠죠. 군인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합니다. 강압적이라는 것은 무력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뭐 때린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게 되냐? 일본인이 당연히 임명하겠죠. 자, 거기다가 누가 임명되냐? 친일파들이 임명되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못 살게 구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얼굴이 친일파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 했죠? 네, 이 사람 있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자, 친일파들을 등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단 통치입니다. 무단 통치라고 하면은 자, 무력과 억압을 통한 강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네, 경술국지 이후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총이나 칼 같이 어떤 공포감을 조장을 하고 독립운동을 조금만 해도 붙잡아가서 고문을 한다든지 감옥에 갇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이 헌병입니다. 자, 헌병인데 자, 헌병이라고 하면은 군대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잡고 어떤 벌을 준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인데 자,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이 되냐면 경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경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 곳곳에 군인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도구사나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많이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병 경찰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냐? 네, 독립운동가들을 체포를 하고 일상생활을 항상 감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무엇을 입냐면 제복이라고 하면은 군복 같은 거 있죠. 자, 군복을 입게 하고 칼을 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칼을 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렸고, 네, 만약에 체포가 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어디에 보내냐? 감옥에 갇히게 하고 고문을 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공포감을 조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일제는 자, 이게 볼까요? 자, 이게 지금 헌병 경찰의 모습입니다. 헌병 경찰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에 이걸 쓰고 지금 체포되는 장면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 태형입니다. 태형. 자, 이게 뭐냐면 일제는 태형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한국 사람의 재판 없이 태형을 가했습니다. 자, 이런 게 태형인데 자, 여기에 눕혀놓고 엉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내려쳐서 피가 터지고 결국에는 못 걸어다니게 만든 거죠. 자, 헌병경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조금만 길거리에서도 뭐 큰 소리를 친다든지 옷을 벗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웃옷을 벗고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태형 이런 식으로 태형을 사용을 하여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패도 그 경찰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다스렸던 것이 무단 통치였음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시기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